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성주원입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7개 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10조 원을 달성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29% 증가한 10조 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스마트폰, 가전 등 세트 사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 모바일 부문 영업이익이 10개 분기 만에 3조 원대를 회복하고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는 4년 만에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고 김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KT가 주도하는 AI 원팀이 전자와 정보통신기술, 제조와 금융을 넘어 식품, 물류까지 그 영역을 넓힙니다. KT는 동원그룹이 업무 협약을 맺고 AI 원팀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출범한 AI 원팀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1등 국가를 목표로 한 산학연 협의체로 KT와 현대중공업그룹, LG전자, LGU+, 한국투자증권, 한양대, 카이스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구현모 KT 대표는 동원그룹의 참여로 다양한 산업에서 AI 혁신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프루덴셜 생명이 KB금융그룹의 새 가족이 됩니다. KB금융은 어제 금융위원회로부터 프루덴셜 자회사 편입을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오는 31일 인수대금을 납부하고 프루덴셜 생명을 13번째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이번 인수로 은행과 비은행을 아우르는 보다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으며 중장기적으로 프루덴셜 생명을 통해 생명보험 부문에서의 시장 영향력을 키워나갈 방침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주요 판매사인 NH투자증권으로부터 원금 대비 최대 70%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오늘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옵티머스 사모펀드 가입 고객에게 가입 규모별로 30%에서 70%로 차등해 자금을 지원하는 유동성 공급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NH투자증권은 판매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정부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경제에 예상보다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 회의 겸 15차 경제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2분기 GDP 성장률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 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정부가 6월 초에 발표한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해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0.2%에서 마이너스 1.3%로 1.1%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추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자신의 명의로 적립해 연금 등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이 상반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IRP 적립금은 29조 5천억 원으로 3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보다 16.1% 늘어난 수치입니다. 상반기 IRP 적립금이 급증한 주요 요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주가 변동성이 컸던 점 등이 꼽힙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 요구가 커지면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변화했고 IRP에 가입할 수 있는 시스템도 크게 편리해졌다며 상반기 주가 변동성이 커서 주식형 ETF 투자도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엔 성주원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